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방송을 켰는데요. 다들 아침부터 바쁘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시장을 보시면 이 다우와 S&P 500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이 0.1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 1.73%, 마이크론 8.33%, 암드 4.59%로 반도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술주가 다 하락을 했을까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워시 의장이 최근 4주 동안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낮아졌지만 동시에 물가가 아직 높다. 2% 목표에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 여부는 7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있는 이 FOMC에서 문을 닫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이 방향을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럼 이게 시장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금리를 먼저 올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에 그대로 퍼졌고 그러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반도체 쪽에 매도세가 집중된 거죠. 거기다가 ADP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치 11만 8천 명을 크게 밑도는 9만 8천 명이 나왔어요. 고용이 이 정도로 약하게 나오면 보통은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해야 정상인데 이 워시 의장의 발언이 호재를 완전히 상쇄해버린 겁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서 반도체가 집중타를 맞은 거죠. 여기에 야간 선물을 보시면 현재 마이너스 2.42%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내일 우리 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장 시작부터 반도체 섹터의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어제 ADP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약하게 나왔다는 게 이 비농업 고용지표랑 같은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까지 약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워시 의장 발언의 매파적 무게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금 빠진 반도체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장에 나오는 하락을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매수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지 모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서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이렇게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하락을 왜 기회로 보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격도라는 지표인데 지금 주가가 25일 이동평균선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수치가 마이너스 5까지 와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차트를 보시면 지표가 이 기준점인 0 아래로 하락했던 구간이 3월 초랑 4월 초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주에도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어김없이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과거 반등이 나왔던 바로 그 구간이란 거고 이 하락이 나온 이 구간이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한국 6월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요. 수출이 전년 대비 70.9%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1978년 이후 거의 5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요. 이 수출 증가의 핵심이 뭐겠어요? 이 반도체입니다. 한국 수출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AI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펀더멘탈이 흔들린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국민연금 리밸런싱도 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충격이 훨씬 작아졌어요. 기존 규칙에서는 이 월간 매도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했는데 이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동안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대규모 단기 매도 충격이 사실상 사라진 거고 오히려 이 충격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통계적으로 강한 구간인데요. 독립기념일 전후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큰 악재만 없으면 완만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이 끝나면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거나 하반기 전략을 새로 짜는 움직임도 나오는 구간이죠. 실제로 다우존스는 오늘 밤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하락을 했고 전체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반도체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반등할 종목이 이 삼성전자라는 거고 7월 23일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직전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급증을 했고 시장 예상치보다 20%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2분기에는 이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80%를 넘게 뛰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시장의 기대치를 한 번 더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전에 바로 오늘 하락으로 주가가 눌리는 이 구간에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에 미리 담아둘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늘 야선 하락은 워시 의장 발언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고 삼성전자 자체 펀더멘탈은 흔들린 게 아닙니다. 이격도로 봤을 때 지금 막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고 국민연금 리밸런싱 충격도 4분의 1로 줄었고 한국 수출은 70.9% 급증으로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탄탄하고 7월 23일 실적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미증시와 야선의 여파가 오늘 장에서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격도 구간을 보시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마침 7월 23일에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전에 미리 담아둬야 한다는 거고 거기다가 오늘 밤 9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도 있는데요. ADP에 이어 비농업까지 약하게 나온다면 워시 의장의 발언의 매파적 무게가 크게 줄어들면서 금요일장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본업도 있으시고 혼자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오전장 시작 전에 새로운 이슈가 추가로 나오는지 정확히 오전장의 외인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이 본업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는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을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여러분이 이 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제대로만 하면 진짜 바뀔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셨는데 공부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시면서 나름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고 그만둘까 싶다가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걸려서 쉽게 놓지를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오늘처럼 매주 이 자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듯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투자도 화이팅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